자, 8번째 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댓글 컨텐츠고 영상 제목: 대기업 생산지 직원이면 무조건 마냥 돈을 많이 받고 편할 거라 생각하는 분께 라는 영상에 달린 댓글입니다. 이 공장 문화를 경험하지 않은 분들이 좀 착각을 하는 게 있습니다. 어떤 착각을 하냐, 대기업 생산직을 굉장히 알로 보는 게 있어요. 알로 본다는 거냐 아니면 뭔가 좀 낮게 보는 거. 그러니까 대기업 생산직을 뭐 공장에서 일하기 때문에 무시한다 이게 아니라 일이 편할 거라 생각하는 게 있어요. 일은 편한데 돈은 많이 받아간다. 이 왜 이런 이미지가 생겼냐면 현차 때문에 생겨요. 현차, 현대, 기아, 자동차 공장 때문에. 여러분 알아야 될 게 있는 게, 공장에서 일하는 일은 다 힘들어요. 노동 강도가 기본 이상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사람들이 대기업 생산직이라고 하면 뭐 현차처럼 다 편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 근데 그거 아셔야 되는 게, 대기업 생산직도 그만둔 사람 그만둬요. 꾸준하게 그만둡니다. 사람들이 반도체 공장 일하면 돈 많이 줄이니까 안 그만두지 생각하는데, 그만둔 사람 꾸준하게 생겨요. 진짜로 꾸준하게 있습니다. 그래서 공채가 계속 나오는 거예요. 단지 대기업 생산직이 좋은 거는 복지가 좀 더 좋고, 교대 근무가 좀 이제 다른 중견기업 중소기업보다 좀 더 낫고, 이제 떡값이 좀 더 나오는 거예요. 떡값이. 그러니까 이제 성과나 상여가 좀 더 받는 거예요. 예, 교대 근무라는 게 기본적으로 몸을 갈아 넣습니다. 아니 뭐 대기업 생산직이면 교대 근무 안 합니까? 예, 무조건 다 하거든요. 일반적 생산직은 교대 근무를 기본 베이스로 깔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생산직은 몸을 쓰는 직업이에요. 몸을 쓰는 직업. 육체노동을 기본 베이스로 깔고 있습니다. 물론 편한 라인도 있습니다. 여러분 생산직이라는 게 이 근무 강도가 똑같은 공장 일한다고 해서 다 똑같지 않아요. 네, 다 똑같지 않습니다. 뭐냐 하면 굉장히 사람 진짜 죽을 똥 맛똥하는 라인이 있고요. 정말 이렇게 돈 벌어도 될까 싶은 라인도 있어요. 아 진짜 있습니다. 이 보풀복이 있어요. 어느 공장이든 간에. 그래서 편한 라인도 있습니다. 진짜 포만 만치고 때되면 밥 먹고 또 이제 밥 먹고 와가지고 쉬다가 폰 좀 만졌다가 땡하면 퇴근하고, 그런 라인도 있어요. 근데 그런 라인이 많지가 않습니다. 사람들이 뭐 그런 라인에서 일하는 직원들 보고, 야 저런 사람들 저렇게 일하니까 다른 사람 다 일 편하게 생각을 하는데, 그런 라인은 사실 소수입니다. 소수예요. 그러니까 공장이라는 게 좀 쉬운 부서도 있는데, 쉬운 부서는 몇 개 없고 대부분 일이 어느 정도 중간 이상 가요. 또 정말 힘든 라인도 있어. 보통 그래서 보면 갑자기 좋은 기업에서 채용 공고 나오죠. 채용 공고. 그 채용 공고 나오면 대부분 그런 거예요. 빡센 라인에서 누가 그만둬가지고 갑자기 채용 공고 나온 거야. 대표적으로 어떤 게 있냐면 제지공장. 제지공장이 보통 채용 공고가 꾸준하게 나오거든요. 제지공장이 대한민국에 뭐가 있냐 하면, 일단 가장 유명한 게 한솔, 그 다음 무림, 그 다음 이제 한국, 그 다음에 이제 깨끗한 나라 뭐 이렇게 있는데, 제지공장은 여러분 기본적으로 상이라 생각하시면 돼요. 상. 근무강도 상. 그리고 사망사고가 꾸준하게 나오는 곳입니다. 얼마 전에도 제가 기사를 보니까 제지공장에서 이제 산재로 사망사고가 나왔던 곳이에요. 일이 위험합니다. 제지가 좀 많이 위험해. 그러면 제지 쪽에 사람 뽑잖아요. 제지 쪽 공장들이 대부분 이제 채용 공고 나와요. 자주 나와. 제주 공장이 돈을 많이 주거든요. 시급이 높아요. 제주 공장이 보통 4,000비트로가 없습니다. 5,000에 시작이에요. 5,000에서. 핑계용님 스폰서 후원 감사합니다. 한국은 화이트 칼라 5대 나라이기 때문에 공장에서 일하는 사람들이나 공장에서 벌어지는 사내 문화나 그 외 현장직들에 대한 고충을 이해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무래도 경험 많았다 보니까. 그래서 제주 공장이 이제 채용 공고 대부분 초지입니다. 초지. 예, 초지. 초지 라인 뽑으면 가지 마라고 하죠. 예, 가지 마라고. 보통 제지가 공정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아마 이렇게 될 겁니다. 가공, 초지, 조성, 펄프, 완정. 예. 완정은 생각보다 자리가 안 나요. 완정이 뭐냐 하면, 다 만들어진 종이를 재단해가지고 이제 포장하는 거. 예, 포장하는 작업을 이제 완정이라고 해요. 물류랑 똑같은 거죠. 근데 완정은 자리가 잘 안 나요. 여러분들 나중에 혹시라도 취업 알아보시면, 생산직 취업 알아보시면 들 제지공장 분명히 채용 공고 나옵니다. 나오면 완정이 있는지 없는지 없을 거야 아마. 완정과 조성은 잘 없어요. 근데 거기 라인은 사람이 안 나간다는 거. 근데 초지하고 과정은 일이 힘들고 위험하니까
자칫 그만두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 좋은 기업 채용 공고 나오면 라인을 봐야 돼요. 어느 공정인지. 공정에 따라 난이도 편차가 심하거든요. 그래서 일 힘든 데는 정말 힘듭니다. 현차도 이번에 400명 뽑았잖아요. 400명. 400명 뽑았는데 분명히 힘든 라인 갈 겁니다. 현차가 이번에 보면 조립 라인으로 보낸다고 하잖아요. 사람들이 조립 라인 우습게 생각해요. 조립 라인은. 분명히 내가 봤을 때 400명 이제 그만두는 사람 몇 명이 생길 가능성도 있습니다. 분명히. 근데 한번 생각해요. 조립이 뭐예요? 진짜 말 그대로 조립이야. 쇳덩어리 조립하는 거야. 쇳덩어리를. 보통 여러분들이 현차 직원 무시할 때 에이, 쟤네들은 맨날 자동차 맨날 볼트나 쪼이고 노트나 쪼인다고 육각 렌치나 돌리면서 편하게 일한다고 이래서 하잖아요. 근데 그거 일해보면 편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막상 일해보면 말 그대로 쇳덩어리를 진짜 하루 왼종일 조립하는 거예요. 여러분 살면서 여러분 육각렌치 아니면 그런 볼트 너트 쪼일 일이 얼마나 있습니까? 그 쇳덩어리 큰 부품을 조립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프라모델 조립하는 게 아닙니다. 프라모델 조립하는 게. 그 자리를 들어가는 그 자리를 이번에 뽑는 게 조립 라인이에요. 조립 라인. 뭐 용접도 있고 뭐 프레스도 있고 한데 분명히 일 힘들다 어렵다고 얘기한 사람이 있어요. 기아도 이번에 뽑았을 때 조립 라인 가면서 이 그만둬야겠다 얘기한 사람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기계로 하는 게 아니라 사람이 직접 있잖아요. 조이고 하는 거예요. 차를 만들 때 여러분 그러니까 기계가 만드는 게 아니라 사람이 만드는 거예요. 사람이. 부품 같은 거 사람이 직접 만듭니다. 카센터 가면 왜 카센터 직원들이 직접 손으로 빼고 하잖아요. 그 마찬가지야. 자동차 조립도 사람이 부품으로 직접 조립하는 거예요. 위에서 그냥 있잖아 컨베이어 벨트로 그냥 크레인으로 잡아주는 것 뿐이지, 고정에 잡아주는 것 뿐이지, 막상 부품 넣고 있잖아요. 핸들 조립하고 기어봉 놓고 하는 거 사람이 하는 거야. 사람이. 그거 막상 해보면 또 힘들 수도 있어요. 여러분. 영상에서 볼 때 뭔가 만만해 보이는데 막상 자기 직업을 하루 왼종일 한다고 생각하면 힘들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편할 거라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리고 보통 공장에서 돈을 많이 받는 건 일을 그만큼 많이 하기 때문에 많이 받는 거예요. 일을 많이 하기 때문에. 보통 공장 일은 잔업 특근빨이거든요. 잔특. 아무리 좋은 공장이라도 잔업도 안 하고 특근도 안 하면 월급이 적어요. 평사원도보다 적습니다. 사무직 같은 경우에는 잔업을 안 해야 이득이잖아요. 왜냐 연봉제이기 때문에. 연봉제는 여러분 아시겠지만 일을 많이 하나 적게 하나 급여 차이가 안 나잖아. 근데 생산직은 시급제잖아요. 시급제. 모든 생산직이 뭡니까? 시급제죠. 일한 만큼 돈을 받습니다. 특히나 생산직한테 차릴지 그 잔업특근 수당이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보통 잔업수당은 여러분 아시겠지만 1.5배입니다. 1.5배. 1.5배예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 9,625니까 1.5배 하면 14,000원? 14,000원 정도 나올 겁니다. 그럼 3시간 하면 42,000원이에요. 이거를 20일 동안 한다고 생각해요. 그럼 82만원. 한 84만원 되겠네요. 거기다가 주말 치우고 나면 그 야간 근무하면 야간 근무, 야간 할증이 있거든요. 20, 20부터 06시까지 야간 할증으로 적용해서 0.5배 플러스, 그러니까 1.5배예요. 야간에 들어갔을 경우. 야간 12시간 들어가면 12시간 전부가 1.5배가 아니라 법정으로 정해놨어요. 20, 20부터 06시까지 야간 할증 기간, 야간 할증 시간에 해가지고 그 시간대 일하면 무조건 1.5배. 주말에 일하잖아요. 주말 일하면 특근까지 정해서 2배입니다. 곱하기 2. 그런 까지 포함해서 다 합쳐가지고 받기 때문에 이제 날밤 까고 잔업하고 그리고 빨간 날 출근하고 하기 때문에 돈을 많이 받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거 모르죠. 생산직 일 안 해보면 그냥 단순 반복 작업하면 돈 많이 받는다 생각하는데 무조건 일을 뭐 단순 반복한다고 일을 막 돈을 많이 주고 그런 건 아니에요. 아니 EH님 막상 EH님 생산직 들어가잖아요. 못 버팁니다. 막상 왜냐하면 자영업은 힘든 게 있는데 자영업은 중간중간 짬이 나잖아. 생산직은 짬이 안 나. 그리고 굉장히 환경이 열악해. 땀도 많이 나고
쉬는 시간도 별로 없어요. 그리고 일 못하면 갈구는 사람도 있고 말할 시간도 없어요. 우리 옥탄이 얘기하죠. 우리 실거리 건축 같은 얘기하잖아. 말할 시간도 없어. 머리 떡지는 건 기본이고, 얼굴에 뭐 실타래 뭐 먼지 분진 다 묻어요 그냥. 그래서 화장실 얼굴과 보잖아요. 뭐 이리 뭐 이리 떡진 사람이 여기 있지 이 생각 든다니까 이게. 아무튼 뭐 대기업 생산직이 뭐 좋긴 한데요. 그렇다고 막 돈을 무조건 쉽게 버는 건 아닙니다. 자, 댓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인터넷에는 커미에 글 쓰면서 월 1000만원 넘게 버는 사람들이 넘치지. 참, 아니 왜 이렇게 온라인에 잘 나가는 사람들이 많은 거야? 야, 월 1000만원요. 야, 월 1000만원 나도 받아봤으면 좋겠네. 근데 월 1000만원 버는 사람 왜 커뮤니티에 있죠? 난 그부터 묻고 싶네. 아니, 월 1000만원 버는 사람 왜 커뮤니티에 활동을 하십니까? 내가 아는 월 1000만원은 바빠가지고 들어올 시간이 없어요. 보통 우리가 월 1000만원 버는 직업이 뭐예요? 전문직이에요, 전문직. 뭐 페이 닥터나 아니면 대학병원에서 이제 브릿지까지 가신 분들. 대학병원도 월 1000만원 벌려면, 세후 1000만원 벌려면 한 부교수 정도 돼야 되거든. 부교수 되려면 대학병원에 짬밥이 한 20년 가까이 돼야 됩니다. 한 40살 돼야 돼요. 32반에서 박사학위까지 따야 돼. 박사학위까지 따가지고 보통 부교수 되잖아요. 그래야 한 세후 한 1000만원 될걸요 아마. 대학병원 막 엄청 많이 받지 않습니까? 보통 명예 때문에 하거든 저거. 명예랑 권력 때문에. 나중에 이제 과장 교수 되려고. 그분들도 나이가 이제 40이 넘었다가 40 근처란 말이에요. 그 정도 돼야 이제 세금 떼고 나서 월 1000만원이겠지. 월 1000만원이면 지금 연봉으로 치면 한 1억 7천만원, 1억 7천만원. 네. 일반 기업에서 1억 7천만원 벌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임원 가야 됩니다, 무조건. 임원 가야 되는데, 일반 평사원에 임원까지 가는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 없어요, 거의. 거의 없어. 공무원이 만약에 세후 1000만원 벌려면요, 장차관 돼야 돼요, 장차관. 9급에 장차관 되는 사람 본 적 있어요? 아니 7급에 장차관 되는 사람 본 적 있습니까? 여러분 고시 패스해도 장차관 되는 사람들이 거의 없어요. 여러분 고시 패스하면 뭐 행정고시나 뭐 외무고시나 법원행시 되면 장차관 다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거 소수야 소수. 여러분 사법고시 패스하고 나서 보통 차관급이 검사장, 고등검사장 검사장인데 그 자리까지 가는 사람들도 검사 중에 소수예요 소수. 그나마 이제 검찰이 차장 이제 그 차관급 자리가 많이 나는데 그 자리까지 가는 사람도 사법고시 패스한 중에 소수예요 소수. 극소수만 가는 거야. 서울대 뭐 법대 나와도 정말 이제 인메이크 연줄 있고 라인 잘 타야지 들어갈 수 있는 거지. 대부분은 그 자리까지 못 가고 이제 그만두고 변호사 한번 차립니다. 그리고 하나 더 말씀드리자면 대형 로펌에서 월 1000만원 벌려면 자기 시간이 없어요. 자기 시간이 없어. 근데 그런 분들이 뭐가 아쉬운 게 있어가지고 인터넷에 자기가 월 1000만원 번다고 자랑하면서 얘기하죠? 그분들 자존감도 높단 말이에요. 왜냐, 사회에서 인정받는 직업을 하니까 자존감 높잖아요. 근데 그분들이 뭐가 아쉬운 게 있어가지고 온라인에서 무슨 자존감을 채우려고 자기가 세후 1000만원 번다고 자랑을 할까요? 아니니까 가겠죠. 아니니까. 네. 그래서 여러분 있잖아요. 온라인에는 생각보다 거짓말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구라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뭐 누가 얼마 번다, 고지것들 믿지 마세요. 고지것들 믿지 마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8번째 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